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우원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 경영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그 과목은 경영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꼭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하여튼 뭐 새학기 맞이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개를 할게요. 제 소개를 좀 해보고요. 저는 뭐 강의 계획서를 보셨겠지만 저는 이우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우리 경영학 입문 과목, 우리가 이것을 뭐 경영학 원론, 혹은 뭐 경영학의 이해, 그 다음에 경영학 개론, 혹은 경영의 기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저는 뭐 경영학 원론이라고 편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니까. 그리고 이 과목명을 우리가 매니지먼트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경영 전반에 대한 것들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과목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과목이긴 하지만 무턱대고 과목 내용 자체가 쉽다, 뭐 그렇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수업을 할 때 최대한 이해가기 쉽도록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은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수업의 어떤 난이도를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만만한 수업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차차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제 소개를 한다고 하면서 과목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저는 이우원이고요. 저는 이제 경영학에서 전공이 세부 전공이 있어요. 조직 인사 쪽이에요. 그래서 조직 인사 쪽 그러면은 이제 경영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시니까, 물론 이 수업을 뭐 3학년, 4학년 학생들도 듣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과목 자체가 이제 1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된 과목이니까 저는 일단 많은 학생들이 1학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직인사를 제가 전공했는데, 조직인사라는 쪽이 뭐냐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조직이 어떤 식으로 운용 방향성을 추구할 것인가. 또 이런 말하면 또 어려울 수 있겠다. 운용 방향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쉽게 얘기해서 애플과 삼성전자가 휴대폰 쪽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기업이 어떤 식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에 관한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인사 쪽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에 관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인사는 사람에 관한 일, 사람 인자에 일사자를 써서. 그래서 조직 내에서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조직 구성원이라고 하는데, 이 조직 구성원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 뭐 이런 영역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들이 일한 것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인사 영역 중에서 급여 체계 이런 것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한 일은 조직의 어떤 전략 수립을 하거나, 아니면 인사 영역에서 급여 체계 같은 것들을 설계한 경험이 있어요. 뭐 흔히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경영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컨설팅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시간은 한 15, 16년 정도, 그 정도 됐어요. 뭐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처음 지금 저랑 만나서 아무것도 지금 저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니까, 그래서 뭐 그냥 어떤 사람이 나와서 수업을 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제 백그라운드를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제 소개는 그리고 오늘 이제 수업에 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진도는 이제 조금만 나갔고요. 이제 강의 시작되고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처음부터 많이 하게 되면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은 수업 진도는 조금 적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그 운영
어떤 스케줄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을 우리가 수업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게요. 제가 판서를 많이 할 거예요. 판서를 많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좀 경청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아무것도 이제 판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조금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필기하는 것들을 좀 잘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노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얘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 그리고 또 미리 좀 양해의 말씀 구하면,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급하게 이제 판서를 하다 보면 글씨가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분명히 또 판서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말로 설명해 드리니까 글씨가 조금 잘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될지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참고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 있잖아요.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볼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을 최대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들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경우는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는 방법은 제가 이따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오프라인 수업 때하고 똑같아요. 경청해라, 경청. 정말로 잘 들어야 된다.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 수업을 듣고 나서 경청한 친구들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해당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이 과목에서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동기부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례들과 해당 그 개념들을 설명해 드릴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막 머리가 복잡하겠죠. 뒤죽박죽 막 섞여서. 그 정도로 좀 머리가 아플 정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하는 게,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제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저도 강의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대학에서 15, 6년 정도, 제가 2006년도부터 이제 강의를 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 이제 이후로 얼굴을 보면 수업을 열심히 이제 듣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제가 판단해 볼 수 있죠. 근데 온라인에서는 그걸 모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자율적으로 수업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런 19 사태가 너무 심해서 수업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학습을 하지 않으면 비싼 대학교 등록금을 내고 얻는 게 없다. 그러니까 저도 무척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강의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많이 좀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녹록지가 않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강의 촬영을 하는 곳이 전문 스튜디오가 아니고 저희 집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카메라도 어떤 전문적인 카메라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이렇게 보실 때 조금 초점이 안 맞아서 흘릴 때도 있을 거예요. 이게 자동 초점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경우는 제가 이제 몸을 조금 움직여서 그렇거든요. 근데 저도 최대한 몸을 좀 고정을 하고. 근데 또 몸을 또 너무 뻣뻣하게 고정해서 수업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앞뒤로 가거나 이럴 때 초점이 잠깐 흔들릴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수업에 대한 여러분들 수업 자료를 제가 이 클래스에 이제 자세하게 이제 올려 놓을 거거든요. 그럼 이 클래스에서 수업 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제가 클럽을 만들어서 수업 클럽을 혹은 수업 카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수업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할 텐데, 그런 수업 자료도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이렇게 띄우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하려면 카메라가 한 3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그래서 PPT 보여줬다가 제가 판서하는 거 보여줬다가 저도 좀 보여줬다가,
근데 여기가 전문 스튜디오가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학교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열악하지만 제가 하여튼 최대한 제가 뭐 이 강의를 위해서 이 보드하고 기타 장비들도 제가 마련할 수 있는 한도에서 했거든요. 여러분들 좀 어렵고 열악한 상황이지만 일단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프라인 수업에 준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할 때보다 온라인에서 이렇게 강의를,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면서 수업 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은 저의 양심을 좀 믿으시고 저를 믿고 수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경청해라.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업 태도가 모니터링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경청할 때 제가 조금 전에 필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처럼 제가 필기를 그렇게 꼼꼼하게, 옛날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필기를 잘 해주셨잖아요. 칠판에 뭐 색깔 분필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분필을 선호하는데, 칠판 같은 경우에는 또 반사가 돼서 글씨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화이트보드를 쓰는데, 그래서 필기를 할 때 보면 제가 막 약간 두서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었으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수업 시간에 집중하면서 잘 판단해서 적기를 바래요. 그리고 제가 이 화이트보드에 필기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는 것들 중에서, 설명하는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 그냥 적으시면 돼요. 남 의식할 필요 없이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죠. 반복해서 들을 때 놓친 것도 정리하시고. 그래서 일단 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필기하는 방법은 뭐 다양하게 하실 수 있어요. 뭐 태블릿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 직접 종이에다가 필기를 하실 수 있는데,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태블릿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타이핑을 치거나 그러는 것보다 직접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이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해요.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근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선호되는 방향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저는 아무래도 손으로 적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자, 그래서 필기를 잘 하셔라. 그리고 필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할 수는 없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지금 뭐 보드마카도 빨간색이 있긴 하는데 빨간색이 어느 경우에는 잘 안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파란색도 쓰고 그랬는데.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해요. 경청하는 게.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 방법. 이 공부 방법은 어찌 보면 이제 대학 생활 전반에 우리가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가 될 텐데,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쭉 해오셨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대학교 들어와서 쭉 공부를 했을 텐데,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아는가.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일단 나이도 여러분들보다 더 많고, 그리고 제가 뭐 학부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통틀어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해서 이것만큼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이런 거였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말 아는가. 다시요, 너무 중요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 아는가.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들 중에서 진짜로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죠? 어떤 개념이나,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어떤 개념이나 용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민주주의라는 것들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도대체 뭔가 얼핏 아는 것 같죠. 쉽게 얘기하면 민이 주가 되는 어떤 정치 체계, 이 정도. 근데 사실 그것뿐이지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이제 들어와서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는가? 정리를 좀 해보면 제가 지금까지 안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서 정확하게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반성을 많이 하면서 제가 계속 수업 준비를 하고 관련 분야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아는가? 그죠? 스스로.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 한번 써보자. 교학상장. 서로 공부할 때 서로 성장하는 거예요. 서로 배우고 익히면서.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배울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다 보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거 예를 들면 뭐 경영 기능, 앞으로 경영 기능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매니지먼트 펑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텐데 경영 기능에 대해서 배웠는데 진짜 내가 아는가? 계속 물어다 보면 의문이 떠올라요. 이게 뭐지? 그렇다 하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질문사항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배우는 게 있어요. 왜냐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질문을 잘 해주시는데 그러면 질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제 이메일로 이제 연락을 하시는데 물론 이메일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메일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메일을 하나하나 답장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급한 경우에는 빨리빨리 질문을 못 하는데 우리 이메일보다 더 편리한 거 있잖아요. 커뮤니케이션 도구,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화를 어떻게 하시냐? 일단은 전화를 하실 때는 주말은 좀 피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주말은 이제 저도 제 사생활이 있잖아요. 저 가족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 예를 들면은 9시 이후 그죠? 9시 이후 그 다음에 밤에는 밤 9시 이전에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제가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러면 문자를 남겨주세요. 문자를 남겨두시면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직접. 그래서 뭐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무슨 과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질문사항이 있어서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도 문자 남깁니다. 그럼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서로 예의를 갖춰서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자기 소속도 안 밝히고 이름도 얘기 안 하고 그러면 난감하거든요. 제가 여러 번 이제 학기를 거치면서 전화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처음에는 좀 어려워하다가 이게 편해지면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하세요. 전화번호는 강의 계획서에 있는데 이게 또 못 찾는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제가 이클래스 공지사항에다가 제 전화번호를 적어 드릴게요. 여기서 직접 쓰기는 그렇고요. 이클래스에 제가 공지사항에 전화번호를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질문하시고 기본적인 예의 좀 갖춰주시고 어느 때는 새벽 3시에 전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좀 난감하더라고요. 자,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중요한 이슈가 뭐가 있냐면 용어 정리예요. 용어 정리. 용어라는 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와요. 조금 전에 우리 경영 수업에서 예를 들었던 거, 뭐 매니지먼트 펑션, 또 글씨 또 엉망으로 쓰네요, 그죠? 자,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경영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자세한 거는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예를 들어 보면 근데 이런 용어들을 보면 경영학 용어는 이게 한글이 많을까요? 아니면 영어가 많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영학 연구가 가장 활발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니까 기업 활동 활발하잖아요. 기업이라는 거는 조직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학 연구에 있어서의 기본 베이스는 영어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 좀 언어 유희를 해보면 경영학 용어는 영어야. 그죠? 용어가 영어라고요. 그래서 이 영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경영학 자체가 서양 학문이니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말하고 그 다음에 영어하고. 그러니까 우리말로만 경영 기능 그러면 이 경영 기능이 다른 말로도 번역될 수 있잖아요. administration function으로도 번역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administration이라는 단어도 관리하다, 뭐 통치하다, 뭐 지배하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매니지먼트 펑션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죠. 어감이 조금 달라요. 매니지먼트하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매니지먼트는 그야말로 어떤 비즈니스와 관련된 관리, 경영이거든요. 매니지먼트 뜻은 그렇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조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앞에다가 이제 퍼블릭을 쓰면 행정이라는 말 쓰잖아요. 공공의 어떤 조직을 관리한다. 그리고 우리가 경영 그랬을 때 이제 비즈니스라는 말 앞에 붙이거든요.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래서 뭐 PA, BA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각각 행정, 경영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보다는 우리는 매니지먼트, 비즈니스에 초점을 좀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말과 영어를 같이 꼭 정리하시라. 우리말로만 알고 있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 그죠? 이 경영이라는 걸 논할 때 외국 친구들하고도 논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말로 경영 기능 그러면 안 되죠. 용어 정리만 다 되면 학문에 있어서 중요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좀 싫어하시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한자도 잘 기억하시라. 경영 기능 같은 경우 한자로 쓸 수 있으면 아주 좋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서양 학문들을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한자가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한자 용어들이 학문 용어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민주주의 같은 것도 다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거죠. 한자로. 그죠? 낭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로맨스를 우리가 낭만이라고 쓰잖아요. 한자로. 그런 것도 다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건데 한자 같은 경우도 우리말 학문에 있어서는 학술용어로 많이 쓰고 있으니까 같이 정리하면 더 좋겠다. 중국 글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뭐 중국, 베트남에서 옛날부터 같이 써오던 문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용어 정리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1부 여기서 끊고요. 2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